우선 제가 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일종의 안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뭐 일을 좀 해보자고 만들었던 조직에 와서 몇 달 있던 사람들 일부가 나가서 저를 가전 명목으로 고소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몇 년간을 마치 척건처럼 일했다는데 회의가 있을 때 잠깐 오거나 제가 아카데미 할 때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엄해하는 글들을 듣고 제 관련 방송 댓글에서 아나무인이다. 또 황이 평소에 뭐 건방지고 이야기한다. 보수의 어떤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제가 보수 내부 문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까? 저요, 과거에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 마음 비우고 이제 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누구든 부르면 주말이더라도 가서 연설하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는 헌신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의 자격 다른데요. 누가 자격 부여합니까? 어떤 사람이 보수라고, 어떤 사람은 보수의 색깔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에서 넘어왔으니까 뭐 친 DJ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정도 헌신했으면요, 제일 밑바닥에 내려와서 험한 일들 다 했습니다. 정치 욕심 버리고요, 사회, 경제, 또 정치적 한국 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보수적 원칙 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줍지 않게요, 남들 하는 소리 듣거나 엄해하려고 충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이 방송을 봐주길 바랍니다. 왜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제 방송 보면서 나쁜 댓글들 다십니까? 생각이 다른 거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 생각을 이렇게 한다. 존중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제 사무실에 2번이나 찾아오시고 전화를 했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제 직원들이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도 올리실 때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를 만나서 전달할 일이 있다는 분이 계시면 어느 분이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는 걸 거부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도 좀 신중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3분과 같이 하던 방송이요, 그것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길래 혹시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 의사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자고 제안했던 적이 자기들 내부의 후원관계 문제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통보를 했고, 저로서는 그 말 중에 일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뭐 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살다가 보면요, 제가 숱하게 엄해를 하고 SNS에 도배를 해도 제가 고소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공적인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참아야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그 방송을 안 하게 된 이유도요,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민망하거나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주 원만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요, 성질대로 하면 정말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아니지만요, 칠레에서 제 방송 보시는 분, 스위스에서 보시는 분, 미국 곳곳에서 보시는 분들, 또 국내 곳곳에서 보시는 분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충고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면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잘 모르면서 함부로 글 올려서 그렇게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이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장산 곳에서 연평도를 향해서 갑자기 포를 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병이 전사하고 주민들이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다 피난 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부는 연평도 개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만은 하기로 했던 투자는 지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평도에서 다시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의 전력 정강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전력 정강이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K9 자주포를 4배나 늘리고 다연장 로켓, 그 다음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 코브라 헬기 등이 배치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북한의 전격적인 섬 상륙, 즉 북한의 본토에서 연평도를 향해서 대규모 특수부대가 침투할 때 막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요, 최근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점령을 가정해서 잠수정, 그리고 침투용 수송기 AN2라고 부르죠. 이 특수부대 침투 횟수를, 훈련 횟수를 2~3배 늘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차례 훈련을 하는 것이 도발이 되었고요. 또 북한이 공기 부양정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버크래프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물 위에 떠서 아주 고속으로 가는 이 배와 비행기 사이쯤 되는 거 있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북한의 전력을 우리가 현재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자, 북한이 침투하면 점령당할 걸 가정하고 주민들을 거기 살게 하고 장병들을 거기 보내놓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막을 자신이 없으면요, 주민들 다 철수시키고, 솔직히 말하면 장병들도 철수해야죠. 그 사람들만 개죽음 합니까? 막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훨씬 많은 병력 정강을 하고 북한이 침투해 올 때 바다에서 다 죽게 만들어야 되죠. 이 국가가 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땅을 지킨다면 그 땅이 1평짜리든 2평짜리든 이용 가치를 떠나서 소중한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협상을 벌린다. 어떻게 할 겁니까?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요즘 뭐 국제적인 뭐 기구나 미국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줄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 땅이 1cm라도 뺏긴다면 북한의 전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아니,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평도는 1cm도 북한군을 상륙시키지 않겠다. 그래서요, 이런 그 연평도를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서해 5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들어오면 뺏길 걸 가정을 하면서 그래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척을 할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는요, 북한의 상륙을 막기 어렵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이요, 화전 양명을 구사하는데 오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협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부의 도발이다 어쩌고 하면서 섬 하나를 점령하고, 서해 5도 중에,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이 진주한 채로 협상에 들어가고. 자, 그럴 때 우리는 확전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한민국의 솔직히 국민들의 정신 상태나 안보 태세로 보면요, 자,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가기가 십상입니다. 야당도 그럴 수 있어요. 종북 세력들은 전쟁 반대하면서 광화문 앞에 난리를 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아예 처음부터 북한이 섬을 탈취하려고 들어오면 바다에서 다 저승사자로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전력을 두고 아주 요새화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요, 원래 하이난도에도 대만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49년에 본토에서 도망오고 난 다음에 하이난도, 그 다음에 타이완 몇 개 섬이 다 대만이 있었어요. 그때 대만군 전력이요, 한 150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난도 그냥 뺏겨버렸어요. 중국군이 침투했습니다. 하이난도 지키던 수십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장개석 군대가요.
그 다음에 금문도를 먹으려고 들어왔을 때 거의 금문도를 장개석이 요새화를 했습니다. 금문도는요, 대만섬보다 중국 본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금문도 고량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섬을 전부 지하 요새화해서 지금도 유명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폭격도 있고 대치하고 얼마나 폭격이 심했던지 금문도의 땅이 푹 파였다. 지상해보다 몇 미터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지켜낸 겁니다. 그 금문도에 비하면 우리 서해 오도는 훨씬 쉽습니다. 방어하기가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중공이 침투를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금문도를 점령한 다음에 대만, 타이완으로 바로 중공군이 금문도를 발판 삼아서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죠. 자, 우리 서해 오도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연평도 사건 포격 5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부터 국방부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증강 사업을 다시 한번 더 밝혀야 됩니다.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에서 안행입니까? 참석을 했는데 유대훈 새정연 의원이 인간적으로라도 사과해라. 이래서 경찰청장이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인간적으로 사과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과라는 부분은 거부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유대훈 의원 지난번에 조금 드시고 지구대에 가서 뭡니까? 바바리면 안 잡는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보고 모의 권총을 줘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쏘는 시연을 해봐라고 경찰 총기 사고를 나무라는 과정에서도 시킨 분입니다. 자, 경찰청장이 저는 인간적으로라도 사과한다라고 말한 것도 안타깝습니다. 경찰청장은 전국에 수십만 경찰을 대변해서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요, 함부로 인간적이든 법적이든 사과하면 밑에서 죽으라고 일하는 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경찰들한테 도리가 아닌 겁니다. 자, 이 와중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지금 성복을 입고 조계사에 앉아서 찾아오는 전교조 민노총 산하단체들을 만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왜 조계사에서 성복을 입고 있습니까? 노동자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해야 될 분 아닙니까? 자,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 등 124명을 지금 14일 폭력 시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 현장에서 51명을 검거하고 6명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말 14일 폭력 시위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17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서 그날 이 차가 50대가 부러지고 112명이 경찰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소송을 걸겠다. 민사로요. 지금까지 경찰이 21건에 3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아낸 모양입니다. 잘못된 어떤 폭도들에 의한 이 공권력의 피해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왜 야당 의원은요,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인간적으로라도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사과라고 하고 왜 그럽니까? 자, 경찰 공권력을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얻는 이득이 뭡니까? 바바리면 찾아달라고 지구대 찾아가신 분, 수사 독려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바바리면보다도 경찰의 위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열릴 때마다 경찰 위신을 땅바닥으로 뜨르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입니까? 경찰하고 악감정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지 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좀 기분 나쁘면 민인 형사 소송 겁니다. 무전취식도 소송으로 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갑니다. 저한테도요, 이런 식으로 소송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맞소송을 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는데요. 제가 아니라도 고소, 고발, 민사, 공화국이기 때문에 저까지 그랬으면 되겠냐 해서 참고 있습니다. 저도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벌금 10만원 건을 가지고 상고를 끝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율이요, 그러니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상고율이 이 지법에서 항소하는 게 33%, 고법에서 항고하는 게 38%, 민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가서요, 판결이 바뀌는 비율은 형사 2.8%, 대법원에 가서 민사 7.6%밖에 안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37,000건, 올해는 42,000건이 대법원으로 몰려들고 있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사건도 아니고요, 정말 유치한 사건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한 명당 3,000건이 넘는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대방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로든 상소하건 법에 3심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면 이렇게 무조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다면 1심, 2심을 강화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 또 고소했다가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 또 고소 고발에 어떤 이 무의미한 고소 고발에는 굉장히 금전적인 부담이 돌아가게 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이런 고소 고발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건 유럽보다는 말도 못합니다. 고소 고발 좋아해가지고 사람다운 사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정말 법을 처리해야 될 문제에 이런 일에 시간 다 뺏기면서 일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떨 때는 저한테 참 못할 짓 하는 사람들을 고소해버리고 싶어도요, 저까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참으니까 고소고발 못한다고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요, 이렇게 참 사인들 간에 사소한 문제에 악용이 되어버리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치국가로 가는데 크게 장애가 됩니다.